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원수가 친구가 된 독불관계. 2차 대전 이후에 독일과 불란서는 좋은 친구 국가가 되었어요. 우호 국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야말로 독일과 불란서는 원수지간이었었죠. 그건 이제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자연히 그런 서로 간의 악감정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독불 관계를 알려면은 우선 19세기 초 일어나는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잠깐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죠.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면서 유럽을 석권하려고 했죠. 그런 데서 어느 전 유럽을 향해서 침략 정책을 감행했죠. 물론 모스크바 거의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마는 그 와중에서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했죠. 그 가운데 독일 국민들도 또 독일의 여러 국가들도 감행하고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불란서인과 독일인들의 전쟁. 그리고 1970년, 71년에 보불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비스마르크가 철혈 정책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인 불란서와 전쟁을 함으로써 이 남쪽 독일인들을 다 규합하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것이 1870년, 71년 전쟁을 통해서 독일이 이긴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914년, 18년 1차 대전. 이 1차 대전도 독일이 일으켰죠. 또 이렇게 이 속에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별히 이 속에서 불란서와 독일이 치열한 전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1차 대전에 승리한 불란서 경우는 과거의 보불전쟁에 대한 수치심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1919년 벨사이 조약에 의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독일을 갖다가 무시하는 일방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 후에 2차 대전이 히틀러에서 일어납니다만은 히틀러가 불란서가 한 행위에 대해서 또 보복 정치를 취하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전 유럽을 히틀러가 석권하는 가운데 1940년 6월달 파리까지 점령하면서 불란서를 갖다가 관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전쟁들이 불란서와 독일로 하여금 서로가 적대하는 그런 원수지간의 나라로 형성된 겁니다. 자, 1945년 5월 5일을 기해서 전쟁이 이제 끝을 나죠. 2차 대전이 끝을 나는 거죠. 2차 대전이 끝을 나면서 불란서는 승전국에 속했고 독일은 이제 패전국에 속했는데, 이 전후 독일에서 아데나와 같은 유명한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유럽 통합도 그렇고 불란서과의 화해 정책도 아데나와의 큰 공이 있지 않는가. 2차 대전이 끝난 그 유럽 상황은 대체적으로 유럽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우리가 유럽인들끼리 서로 싸울 필요가 어디 있냐 이게요. 그동안 식민지 개척에서 유럽인들끼리 싸운 거야. 자, 2차 대전이라는 엄청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이제 유럽인들이 뭔가 싸울 필요가 없지 않냐 하는 그 전쟁 뒤에서 오는 평화 무드가 일반적으로 조성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물론 이제 독일과 불란서가 이제 중심이 자연히 되는데, 특히 이제 불란서는 이제 전승국이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럽 통합이라는 문제를 놓고 어떻게 우선적으로 석탄이나 철을 어떻게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느냐, 또 에너지, 아톰 에너지를 어떻게 공유하고 같이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가운데서의 유럽의 공동체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때 아데나가 굉장히 불란서가 공감을 하면서 많이 양보를 합니다. 또 아데나의 입장은 우선 패전국의 입장에서 히틀러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특히 불란서에 대해서 많은 양보도 하고 희생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죠. 또 이런 것을 하게 될 수 있는 배경에는 당장 2차전이 끝나면서 스탈린에 의한 동구권이 석권이 되고 동독도 갈라지면서 독일이 갈라지면 동독이 또 소련의 권력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소독 또는 소유럽까지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완죽에서 아데나워가 생각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이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서방 정책을 감행하자. 그 서방 정책을 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불란서와의 화해, 그런 데서 오는 불란서의 접근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아데나워는 우리가 갈 길은 서방 방향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불란서가 있고 미국이 있다. 공산주의의 팽창을 우선 막고 서유럽의 안전을 옹호하면서 앞으로의 유럽의 공동체를 위해서 불란서와 같이 시작할 단계다. 이렇게 봐한 거죠. 그런 불란서와 이 독일 간의 과거의 그 전쟁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불란서와 독일은 가까워집니다. 그 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1963년 1월 22일 소위 불란서 파리에 있는 엘리제 조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제 조약. 그것은 이제 불란서의 두골과 아데나워의 그 획획한 그 노력의 결과로 된 거죠. 이 아데나워와 두골은 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한, 또 2차 대전 이후에 평화의 필요성을 느낀 그런 두 노인의 공통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제 조약 혹은 독일과 불란서의 우호 조약, 그것이 1963년 1월 22일 날 체결되는 거죠. 그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싸우지 말고 모든 면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약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그 수반급 되는 정치인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자. 또 젊은 청년 소년들이 서로 양국을 방문하자. 또 양국의 언어를 서로 배우자. 또 독일과 불란서 간의 도시 간의 자매 결혼도 결혼하자. 이러면서 이제 출발을 한 것이 1963년 1월 20일입니다. 그 결과가 참 좋다고 저는 보는데요. 좋다고 보는데, 이제 50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난 1919년 또 1월 20일, 옛날 50년 이상의 지나간 엘리제 조약을 회상하면서 또다시 확대하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 의미에서 아헨 조약이 1919년 1월 20일 날 체결돼요. 아헨 조약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지금까지 계속된 모든 분야에서 더 확대적인 해석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독불 간의 의회 조약, 의회 협정을 체결했는데 의원들 간의 번거로운 서로의 만남, 심지어는 의원들 간의 한 의회에서 소집을 해서 만나서 의회 소집, 의회 간의 독불 의회 소집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한 번은 독일의 의사당에서, 또 다른 한 번은 불란서 의사당에서 양쪽의 의원들이 만나서 토론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또 한 번 하는 걸 제가 TV로 봤습니다만,
자, 독일 의회 불란서 의원들이 쭉 많이 와가지고 서로가 토론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독일 국회의원들이 불란서 그 국회에 가가지고 그 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야, 이게 참 멋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혹시 우리와 일본 간에 이와 같은 관계를 할 수 없을까요? 또 일본과 우리와 간에 덕분에 하던 우호조약을 체결할 수 없을까요? 우리도 뭐 65년 한일조약은 체결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없을까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독일과 이 불란서 간의 이 우호조약을 통해서 지금 유럽을 컨트롤하고 유럽을 이끌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조약 속에서 그 정치인들의 규칙적인 만남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데나와 두고, 그 다음에 슈미트와 제스카 데스타, 그 다음에 콜과 미트랑, 그 다음에 지금은 앙겔라 메켈과 마크롱. 이게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기사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독일과 불란서가 거의 하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80년인가 81년만 해도 서로 라이벌의식이 있었어요. 그 예를 제가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그때 유럽 축구대회, 근래 끝난 유럽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결승전이 독일하고 불란서가 붙었어요. 근데 축구 끝나기 15분 전에 불란서가 3골을 넣고 압도적으로 승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독일의 트레이너가 르무니게가 좀 부상을 당했는데 그 주장을 2판 4판이 네가 나가서 한번 해봐라. 르무니게가 들어가가지고 15분 만에 3골을 넣어가지고 동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승부차게 해가지고 독일이 그만 이겼네. 그러니까 그냥 뭐 샹젤리에 있던 독일 사람, 불란서 사람들이 그냥 울음바다가 됐어요. 다 이겼는데 졌으니까. 그때 당시 불란서 지스카데시당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정치도 스포츠와 같다. 누가 하는 거에 따라 한 나라의 판도가 달라진다. 아주 중요한 말 했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만 해도 불란서와 독일은 라이벌이 있어요. 조금 전에 끝난 유럽 축구대 이번에 보니까 초창기 처음 불란서와 독일이 붙었어요. 근데 독일이 졌어요. 지금은 독일과 불란서의 관계가 그렇게 옛날처럼 어떤 라이벌 의식이 그렇게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불란서와 지금 독일은 거의 지금 하나가 되지 않냐. 유럽을 같이 이끌고 있고 불란서와 독일이 주관이 되지 않는 유럽연합은 파괴됩니다. 그러나 불란서와 독일이 유럽연합의 두 기둥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미국과 같은 유럽연합국을 창조한다는 것은 여전히 저는 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독일이 통일되고 유럽의 통합이, 유럽의 연합이 발전하면서 유럽에서 이제는 전쟁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통합 이론에서 유럽 통합 이론처럼 발전한 게 없어요. 뭐 남미 통합이다, 아프리카 통합이다, 뭐 어떤 지역의 어떤 통합이다 할 때 유럽의 통합이 하나의 지금 모델로 되고 있어요. 유럽 안에서는 지금은 전쟁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만들어낸 것이 그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원수였던 독일과 불란서가 2차 대전 이후에 깨닫고 서로가 협력, 화해, 우호 국가가 됨으로써 유럽의 평화를 지금 또 자유를 갖다 보장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를 느끼냐면은
지금 미국, 일본, 우리는 같은 가치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 공동체를 추구.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물론 교훈으로 삼되 앞으로의 우리 국정 정세가 어떻게 발전하겠느냐, 우리의 개개인의 행복과 생활 추구를 어떤 체제에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독립된 한 국가로서 당당하게 세계 일원국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중국의 그 힘이 너무나 커지고 대외적으로 확장 정책을 표방하는가 하면 또 내부적으로는 자국민을 핍박하는 그런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동조해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아프리칸 사태도 봅니다만 굉장히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가 우리의 중요성을 다시 깨우쳤는데, 이런 평화를 유지하고 자유를 유지하려면 우선 안보 체제가 확고하게 확립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미군이 물러가면 우리는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느끼는 것은, 저는 앞으로의 국동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삼국 군사동맹을 맺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 미국으로서 힘의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 나라가 하나가 될 때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통일의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것이 중국의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일본, 미국과의 관계를 돈돌이 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교훈으로 삼지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선견지명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아데나와의 서방 정책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든 그 지도자의 강력한 자질은 어디에서 나오냐? 방향을 잘 제시해야 돼요. 지도자는 방향을 잘 제시해야 돼. 그 모세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방향을 얼마나 잘 제시했어요. 전후 아데나와 서방 정책을 방향을 잘 지정했어요. 우리나라 이 박사가 참 유엔을 통해서 자유선거를 통해 유엔에 의한 대한민국을 갖다 세웠다는 건 아주 좋은 방향을 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반일 종족주의, 이 사람들은 우리 역사를 뒤로 물러가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저는 봅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또 우리의 통일의 길도 열리고, 어떻게 원수지간이었던 불란서와 독일이 우호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유럽을 다시 세우느냐, 이게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제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일본과 미국이 하나의 조직된 하나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독일이 어떻게, 불란서와 어떻게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지금 유럽에 활발한 활동을 있는가. 아까 제가 그 독일과 불란서 간의 그 정상급들이 그 만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1963년 아데나우와 두골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그 실적을 독일에서는 아데나우의 가장 우뚝가는 실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정상급 간의 그 만나는 그 사진을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은,
아데나우어와 두골이 서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정상급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 요거는 콜과 미트랑이 1차 대전에 가장 희생이 많았던 공동묘지 매당. 거기서 이제 우리는 싸움할 게 아니라 화해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 두 정상 간의 만남, 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우리는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이런 미국과의 관계를 돈돈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제 마음에 동조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평화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런 세 나라와의 철저한 동맹관계가 없이는 앞으로 평화 보장이 힘듭니다. 그러면 공산화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게 되면은 처음에 기독교인, 지식인, 기업인, 나중에는 우리나라 정북 세력, 주파 세력, 또 친북 세력도 다 희생이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지난번 제 유튜브를 다시 한번 봐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떤 소식을 제가 들었냐 하면은 우리가 존경하는 지금 102세 김영석 교수가 발표했답니다.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저도 그 내용을 쭉 봤습니다만은 우리의 지금 심각한 어려운 사정,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심각한 사정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깨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답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전파해야 됩니다. 전국에 전파해야 됩니다. 과거 3.1운동 때 전파도 전국에 전파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제가 그 카카오톡으로 한 걸 봤습니다만은 과거에 그 독일의 휘테가 아까 나폴레옹 전쟁 때 독일 국민에게 고함, 이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김영석 교수가 누굽니까? 예? 최고의 지식인 아닙니까? 최고의 철학인 아닙니까? 최고의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이런 분의 말씀 우리가 드려야죠. 이 국민에게 공함이라는 내용이 김영석 교수의 내용이 전국으로 퍼지기를 지금 희망합니다. 이분은 우리 아직 깨지 못한 국민들에게 깨라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고한다는 그런 좋은 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여기에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저도 조금이나마 독일에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